오늘의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습니다. 이 말씀은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당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의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연일 우리 주변을 떠다니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아니라질 짝이 없습니다. 경고 문자를 보냈으니 알아서 조심해라. 자동차 가져 나오지 마라. 공주차장을 폐쇄하겠다. 내놓은 대책이 온통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딴짓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블랙리스트 작성, 또 이제는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한 수사에 급급하고 수사의 방어에 급급하고 또 보해체 등 딴짓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 정말 말 그대로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실토를 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을 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미세먼지를 의제로 해서 즉각 열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내 요인으로 현재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입니다. 석탄이나 LNG 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을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면서 고탄소 황색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탈원전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 우리가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헛된 장밋빛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곧 사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상 당사자인 미국은 물론 해외 언론이 2차 미북 회담의 최대 루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희망사항에 매몰되어서 국민에게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밋빛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은 점차 흑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NSC가 어제 한 NSC에서 논의된 것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것이 북한 안전보장회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통 회담 성과와 정부가 북한 편에서 도울 수 있는 일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가짜 통화 의도를 알아채고 있는데 신한반도 체제라는 말로 또다시 포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담 결렬로 인해 날아간 주식 시가총액만 5조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변 핵폐기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된다는 것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와 대통령만 이 부분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 협상 중재자는커녕 방해꾼이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무시, 정권의 안보 무시의 이 도가 지나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안전보장회의를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치는 실패해도 다음 선거에서 곧 바로잡으면 되지만 외치는 실패하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NSC 발언은 정말 참으로 국민 모두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을 청와대 3강 인사에 대해서 3강 대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고 대사는 부국강병의 천병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도시국가 피렌체를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여우의 머리와 호랑이의 심장, 표범의 발톱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강 대사 지금 이번 4강 대사 인사는 사실은 그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사 수준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참사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의도하고 있는 바 아닌가, 민족끼리 외교를 위한 의도된 3강 대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3강 대사 3강 대사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결단으로 3월 국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국회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등원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상 초유의 안보 불안, 경제 파탄, 민생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쏟아지는 의혹을 덮기 위해서라면 국회 등원을 안 해도 좋다. 이것이 여당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여당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 하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제가 협상 결렬 순간에 생각한 것은 솔로몬의 심판이었습니다.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어제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마 여야 협상 결렬 직후에 한국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서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남대문 시장을 갔고 어제는 공주보를 갔습니다. 저는 어제의 등원 결단을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농민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농사짓게 해달라. 이것은 농민의 생명권인데 왜 보를 해체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그분의 마음에 저도 참 같이 울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사 너무 안 된다. 먹고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어제 농민은 그 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런 얘기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만난 상인은 저희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이러한 분노를 청와대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앞에 안보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경제 살리는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3월 국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에 관련돼서. 그리고 경사노의 의견을 참고하여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을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부분은 패스트트랙으로 태웠고 한국당의 유치원 3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사립유치원법에 관련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1항, 2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혀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연일 쏟아지는 각종 비리 의혹을 덮고 은폐하는 방탄국회에 매달리면서 이 12월 국회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3월 국회에서 우리는 4대 악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첫 번째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챙기기입니다. 고용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12월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청년 일자리 도둑질에 전모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 민생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남대문 시장 갔다 오면서 느낀 부분,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 지정 및 고시를 비롯하여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자체가 지금 현금 살포로 사실상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법안도 같이 민생 챙기기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안보 국면 해소입니다. 지난 2월에 우리가 방미단을 구성해서 나쁜 합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분석한 것처럼 이 안보 무장 해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될 시점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과 함께 저희가 지금 퍼주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NSC 회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이 퍼주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 재앙적 탈원전을 저지하고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아서 에너지 안보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제한과 양극화 대참사로 이어지는 경제 악정의 극복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서 주휴수당 환산 등 최저임금 제도를 현장에 맞게 개편안을 추진하여 경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갈 것입니다. 또 기업 옥죄는 초과이익 공유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 사회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의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정치 악정은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법관 탄핵 추진하는 사법부 무력화 시도 막아내겠습니다. 또 국회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원안위원 거부, 5.18 조사위원회 일방적 거부, 국회 입법과정 무시한 시행령 강행 등 입법부 모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이미 선관위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 홍카콜라와 유시민 시의 알릴레오에 대한 선관위 이중잣대가 그 증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총선용 예타 면제쇼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리 악정, 저희가 결코 이 비리 악정에 대해서 눈을 덮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전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부분 살펴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비리,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체 규명을 위해서 싸워갈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로 갈등과 분열로 또 대결 구도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종착지는 내년 총선으로 귀결됩니다. 20년 집권, 100년 집권이라는 오만한 꿈속에 민생도 국익도 없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이러한 민생도 국익도 없고 정권만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여당과 또 정부와 치열하게 싸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